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화요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바로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리뷰를 잠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개인적 의견을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팟캐스트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또 이제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조금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조금 못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열심히 좀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얘기는요. 일단은 모터스포츠와의 조금 관계라기보다 조금 밀접한 부분이 있는 그런 소식을 일단 첫 번째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고성능 모델인 GT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차량으로 바로 GT K3 차량을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엔진이 또 GT K3랑 그냥 K3랑 다른 점은 아무래도 조금 고성능적인 이제 부품과 이제 엔진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파워트레인은 1.6 GDI 터보 엔진과 엔진이 탑재가 되고, 이 엔진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기술은 봐도 CVV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현재 CVVT 기술, 바로 가변 타이밍 제어 기술과 그 다음에 CVVL 가변 밸브 제어 기술보다 조금 진보된 차세대 밸브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밸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엔진의 내연기관에서는 이제 기름과 산소가 조금 결합해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동력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제 그 산소를 넣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밸브 제어 기술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조금 타이밍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탑재가 되는데, 요 기술이 1.6 TGI 터보 엔진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기술에 적용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DCT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파워트레인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외관을 보자면, 외관은 이제 GT K3랑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18인치 GT 전용 휠과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 칩, 그 다음에 범퍼를 이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대구경 브레이크 디스크, 그 다음에 세부 버킷 시트가 착용이 돼서 이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고성능 자동차의 이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성향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 아반떼 스포츠 모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차량이 따로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트윅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약간 액세서리 형식으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아 자동차에서 GT3 전용으로 또 따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게, 왜 현대와 기아가 이렇게 모터스포츠와 고성능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얘기를 하자면, 지금 기아 자동차 빼고 일단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같이 있죠. 같은 계열사죠. 근데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과 투어링카 TCR 투어링카 레이스를 현재 출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WRC를 출전하고 올해부터 지금 투어링카 레이스에 지금 이제 출전하고 있죠. 이 두 차량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양산차예요. 그러니까 양산차를 기반으로 하는 모터스포츠 대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일단 월드 랠리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WRC 같은 경우에는 i20 차량으로 지금 출전하고 있고요. i20가 출전을 하고 있고, 투어링카도 역시 i20고, 투어링카 레이스가 i30 차량으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차량은 양산차예요. 양산차를 이제 모터스포츠 차량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하는 거 때문에, 이 두 레이스가 특징인 게, 가장 월드 WR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제 랠리 중 하나예요. 월드 랠리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투어링카 레이스의 TCR은 올해 새로 시작된 레이스인데, 조금 신세대, 조금 처음 나오는 대회지만 조금 많은 업계들이 조금 많이 나가는 대회 중 하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덕분에 사실 현대자동차가 기술력과 이미지 브랜드가 굉장히 상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서도 판매도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로 바탕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이제 고성능 브랜드 N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일종의 BMW N 클래스와 그냥 메르세데스의 벤츠인 AMG 같은 이렇게 고성능 브랜드 형식으로 론칭하고, 작년에 이제 i30N을 출시를 했죠. 근데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다고 그냥 아예 못을 박아놓고, 그래서 많은 우리 마니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조금 남긴 상태였죠. 하지만 올해 이제 벨로스드 N을 지금 이제 놓았습니다. N을 지금. 그래서 지금 이 N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제가 다음 좀 이따가 좀 리뷰 때 좀 얘기를 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현대자동차가 스포츠 모델하고 터보 모델이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반떼 스포츠 모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기아 자동차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 없는데, 사실 기아 자동차가 고성능 차량을 만들었어?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다 대표적인 게 시드, 준준형 해치페이 시드와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해치페이 리오, 우리나라는 플라이드라는 모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팅어가 출시가 스팅어가 있는데, 스팅어 중에서 3.3 모델이 GT에 조금 속해져 있어요. 이제 속해져 있는 모델인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모터스포츠나 이제 자동차 투닝에 관련된 이런 적인 활성화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기아 자동차의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라서, 하지만 이제 GT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그룹 관계자가 얘기로는 이제 아반떼 제가 스포츠 모델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량이 전체 중에서 10%도 차지 못한다 합니다. 겨우겨우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만 그래도 차량과 브랜드 이미지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매는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미지하고 브랜드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사실 K3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지도도 있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 이제 아무래도 K3 GT 형식으로 또 이제 만들고, 또 차후에는 뭐 이제 SV 차량에도 기아차에 나온 뭐 스포티지나 소렌토에도 GT나 아니면 GT 라인이 고성능 트림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우리나라가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고성능 자동차는 조금 이제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 그 전까지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작용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도 사실 그 몇 년 동안에 저도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 고성능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건 저는 사실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고성능 이런 시장들이 조금 활성화되니까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도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한다 한 면에서는 조금 좋은 면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기아자동차도 현대자동차처럼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때 제가 또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아자동차에서도 또 좋은 또 그런 신사적인 또 그걸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 제대로 확실하게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이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GT가 연말에 출시를 한다니까 그때 또 연말 돼가지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는 일단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현대자동차 벨로스트 N이 국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벨로스트 N으로 기반을 한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인 벨로스트 N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에 관련된 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2018 부산 모터쇼의 벨로스트 N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봤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영상에도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날 부산 모터쇼에서 이제 재원하고 판매 사양하고 이런 것 전부 다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구입한 구매자 대상으로 행사를 조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행사를 하고 오늘 11월에 이제 벨로스트 N으로 레이스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아반떼 스포츠 모델로 일단은 대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현대 아반떼컵 시리즈와 그다음에 뭐 모닝 랠리 챔피언십, 모닝 챌린지도 하고 있고, 이거 기아자동차에 있고,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조금 모터스포츠에 대한 이제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벨로스트 N으로 올해 경주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 풀시즌으로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N컵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TCR 코리아에서 할 때 그때 잠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N을 출고됐다는 사람들이 아직 없어요. 예, 아직 근데 사전 계약하신 분들은 있다고 이제 SNS나 뭐 이렇게 기사에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N이 출고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죠 이게?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거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저번 달에 사전을 했으면 지금 만든 지 한 달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벨로스 N컵이 11월 달에
시범 경기를 해서 내년에 공식적으로 풀 시즌이 도입이 될지는 아직은 조금 일단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11월 달에 시범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출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드라이브 그 오너분들도 타보고 이제 익숙해져야 이 차량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지 뭐 대회를 나가든 뭐를 하든 하겠지만 그건 출고를 하고 안 하고 대회를 나가 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대회를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여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뷰를 얘기하자면 국내 대표적인 모터스포츠인 바로 CJ 슈퍼레이스가 지난 이제 주말 21일과 22일에 AMG 용인 스피드웨이 서킷 지금은 AMG 스피드웨이 서킷입니다. AMG 스피드웨이 서킷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CJ 슈퍼레이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CJ 슈퍼레이스는 국내 프로 모터스포츠 대회입니다. 대회이며 후원사인 바로 CJ와 뭐 현대자동차도 지금 후원을 받고 있죠. 뭐 주최사는 CJ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앞에 CJ가 붙여져 있으니까 CJ가 CJ 그룹이 주최사이고 뭐 후원도 하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 뭐 각국의 이제 금호타이어 이런 한국타이어 이런 자동차 관련 업계들도 후원을 하고 있는 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슈퍼 6000 클래스, 그 다음에 AS GT 클래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아반떼컵 레이스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세 개 원래는 이제 올해랑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 그 전에 작년 기준으로 슈퍼 6000 클래스 AS HT가 1, 2, 3, 4 네 가지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서 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을 아반떼컵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는데 올해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슈퍼 6000 클래스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AS가 아니라 이제 ASA는 이제 자동차 휠 업계인데 이제 G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 2, 3, 4가 있다고 했죠. 근데 3하고 4는 이제 아마추어 대 슈퍼 엑스타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로 옮겨졌고요. 1, 2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T 클래스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클래스 바로 BMW N 클래스입니다. 이 BMW N 클래스는 바로 BMW M4 쿠페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을 때 밸런스 때 단일 레이스 원메이크 레이스처럼 M4 원메이크 레이스 네임입니다. 이게 BMW에서 사실 BMW가 사실 모터스포츠 대회를 굉장히 많이 출전해요. 뭐 독일의 DTM이라든지 이런 대회도 대표적인 게 독일 DTM 이런 대회인데 대회를 출전하는데 자기 브랜드의 자기 차량으로 클래스를 만든다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BMW에서는 처음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포함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올 3년 동안 일단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총 3개 클래스, 4개 클래스, 근데 아반떼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4개 클래스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캐딜락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이제 말씀드린 대로 캐딜락이라는 이제 브랜드 바로 CTS 모델이 아니라 ATS 모델로 지금 출전하고 모델의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팀이 이제 지금 감독이지만 전에 이제 래퍼였던 이제 김진표 감독이 지금 속해져 있는 뭐 금호 엑스타 레이싱 팀과 작년에 우승한 팀
아트라스 BX 팀 뭐 이런 팀이 있고요. 뭐 다른 팀 뭐 CD 로직스 팀 로직스트 레이스 팀이 있고요. 뭐 이제 다양한 2000 클래스, 이 클래스가 스토카 레이스라서 굉장히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소음도 굉장히 크고 이제 박진감이 조금 넘치는 대회이긴 해요. 저도 작년에 가봤었어요. 작년에 이제 AMG 스피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AMG 스피드웨이 서킷에서 가봤고 그냥 올해 이제 상황 봐서 9월 달에 가보려고 해요. 9월에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라운드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4라운드에서 일단은 6000 클래스는 아트라스 BX의 조항구 선수가 우승했고요. 그 다음에 GT 클래스에서는 1인 레이싱 팀의 이동구 선수가, 그 다음에 N 클래스는 김용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승한 세 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지금 여름이잖아요. 진짜 40도가 넘는 그 불볕 더위에서 진짜 레이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우승을 차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5라운드는 8월 11일 이제 스피드 서킷에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 라운드는 재밌는 뭐냐면 보통 주간에 많이 해요. 주간에 낮에 뭐 9시부터 뭐 5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8월 10일 날 하는 거는 나이트 서킷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서킷 대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 지금 티켓이 오픈이 되어 있을 거예요. 5라운드 티켓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강원도 인제이기 때문에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가서 뭐 대회도 무더위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날 못 갈 것 같고 저는 일단 9월에 하는 그 전남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하는 그때 전남 GT 대회 그때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갔다 와서 또 갔다 온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CD 슈퍼레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바로 25일 날 TCR 코리아 시즌 미디어 데이가 개최가 돼요. 일단 파주에서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TCR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TCR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시피 잠깐 기침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TCR 대회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양산차 기반으로 만든 레이스카를 대회를 하는, 이게 쉽게 말해서 TCR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요, 아까도 얘기한 투어링카 레이스 대회 해가지고 이제 TCR하고 전 세계 지금 28개국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려 230개 1년에 지금 올해 하는 경기가 230경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근데 이 특징이 이게 사실 올해 제가 작년 연말에 조금 얘기가 확정이 돼서 올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건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이제 인기가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TCR에 이제 기술 규정이 있잖아요. TCR 이 대회를 나가는데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대회가 특징인 게 TCR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 코리아나 뭐 이렇게 일본, 독일 하면 이렇게 대회를 나간다 하면 그 기술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건 딱 균형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 TCR 차량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독일 대회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TCR이랑 똑같은 이 기술 규정을 갖고 이제 여러 개 나라에서 출전을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장점에, 사실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다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술이 따로 있고 또 해외 쪽에도 따로 대회가 또 따로 기술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규정을 동일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TCR이라는 이 로고가 붙여져 있으면. 그래서 경주차로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28일, 25일과 26일에 더블 라운드로 1, 2라운드가 전남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 인터내셔널 서킷하고 3, 4라운드는 중국 상하이 서킷에서 진행이고 5, 6라운드는 이제 다시 한국 와서 전남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출전 나라들이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CR 코리아는 이제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인디고 인디고 레이싱 팀과 이레인 레이싱 팀, 그 다음에 KMSA, 그 다음에 드림 레이서, 브랜드 뉴 레이싱 팀이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팀이 출전하고 제가 봤을 때 많으면 적게나 5대에서 많게는 한 10대 정도 출전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이 TCR을 하는데 중국 팀에서 또 나온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지난 이야기라서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왔었는데 중국 쪽에서도 TCR 코리아 시즌에 출전을 한다고 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코리아 모터 스포트 브릿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CR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냐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i30N DCR이 있고요. 그 다음 아우디에서 만든 RS3 MS3 LMS DCR과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 다음에 혼다, 푸조, 르노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차량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TCR 같은 게 1억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 그래서 보통 다른 차량들도 제가 알기로는 1억 내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렇고 제가 뭐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 총 6라운드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즌 우승 종합자에게는 이제 상금과 그 다음에 국제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이제 대한 지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 봐서 다음 달 1, 2라운드 아니면 마지막 라운드 5, 6라운드에 직접 가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6월인가 5월에 제가 아마추어 대회인 넥센 스피드 레이싱 대회 2라운드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KMSA 팀이 이제 이 차량 2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2억 6천만 원을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이 차량을 직접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직접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그러니까 TCR 차량들은 소비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소비자가 살 수 없고 왜냐하면 경주차잖아요. 우리나라 도로에 경주차를 들어올 수 없기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레이싱 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 4가지 리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아직 제가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익숙치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하고 시원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오토트렌드는 자동차 모터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승기, 그다음에 모터쇼, 박람회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영상을 촬영해 오고요. 그다음에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스포츠 대회 이런 직접 가서 또 다양한 영상들을 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 많은 구독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새로운 리뷰를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